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 법사위가 결정했습니다. 네. 당지도부와 상의 없이 뭐 했다는 점에서 당지도부와의 갈등설도 나왔는데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건 부인했고요. 자, 일단 조희대 청문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조희대든 누구든 네. 다 청문회를 할 수 있죠. 청문회라는 게 뭡니까? 그냥 앉혀놓고 이야기 좀 들어보자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청문하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건 수사를 통해서 따지는 거고 이건 네. 사실 여부를 좀 들어보자, 확인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뭐 이해 당사자나 관련자들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글쎄 너무나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국회 활동이에요. 예. 국회가 뭐 장관 입후보자 인사청문도 하고 조희대 씨도 대법원장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가 고관대작 할 때 되려고 할 때 청문회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이렇게 특정한 사안, 그 특정한 사안이 사실 누군가가 대법원장이 되냐 안 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자신의 권능을 이용해서 사실은 악용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짓거리를 했잖아요. 네. 그 왜 그랬는지 조희대는 그냥 윤석열에 대한 보온인지 평소 소신인지 아니면은 뭐 이재명은 결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이상한 편견인지 뭔지 모르지만 또는 대법원이 살아 있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매우 이례적인 이상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리고 생중계까지 하고 네. 또 손도 파르르 떨면서 이게 뭘까 이 사람은. 그다음에 고등법원 재판부가 확인해 줬듯이 법원 안팎의 압력 간섭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위 법원에 간섭까지 하면서 압력까지 행사하면서 얻고자 한 게 뭔지 아니 그 궁금하잖아요. 하위 법원에 이제 판사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저 양승태 씨가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거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 처리를 받아야 돼 네. 피의자 신분인 게 정확하고 더 걸맞는데 네. 그건 수사기관에서 이제 따져볼 일이고 예. 일단 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럼요.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판사이든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공무원이에요. 그럼요. 법원 소속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존재냐면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예요. 아니,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월급을 줘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자니까. 그럼요. 예, 예. 그렇지만 굳이 공직을 수행하는 까닭은 뭐냐면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봉사는커녕 위에서 군림하잖아요. 나 6시에 퇴근하니까 촬영해도 돼. 그러나 나는 할 말 없어. 할 말이라고는 수고하십니다밖에 없어. 이렇게 권위적으로 구는 것 그렇잖아요. 기자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취재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기자들에게 제대로 응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뭐 기자회견 할게 안 할게 뭐 입장문이야. 근데 나가는 거 찍어도 돼.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거의 연장. 터무니없는 권위주의가 특권 의식이 네. 어떻게 두 번의 민주혁명을 그 최근에 2016년 또 2025년에 달성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여전히 그게 잔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장막 속에서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하고 너희들은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판사들의 왕국이죠, 사실 이 그러니까 나라가. 왕국이죠. 왕국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저 높은 곳에 존재하는 법복이라고 그러죠. 가운 걸친 귀족처럼 살았던 거고 예. 그 안에서도 위기가 분명하니까 일반 판사들도 귀족인데 귀족 중에 귀족인 대법관을 한번 지낸 대법원장은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왕 또는 황제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놀았던 거죠. 그 안에서 그 안에 네. 세계에서. 예. 그러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 폐가나 이런 곳에 보면 어두운 곳에 음습한 곳에 바퀴벌레나 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있다가 조명을 비추면 막 움직이잖아요. 부산하게. 네. 법원 판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은 늘 그랬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가 피고인이 되거나 또는 뭐 원고 피고가 돼서 소송을 해보지 않는 한 법원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또 일반 사건에서 그렇게 문제가 도드라지는 경우 많지 않고 네. 그냥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권위의식에 쩔어 있지? 저 사람이 입장하면 나는 왜 일어나라고 그러지? 예? 왜 저렇게 반말을 섞어 쓰지? 뭐 이런 정도 의아함 정도가 있지 본격적으로 문제를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란 과정에서 우리가 직위원을 통해서 우와 정말 놀랐고 네. 구속 시간으로 풀어주고 그것이 전무후무하게 윤석열에게만 적용했다는 그 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난하는 것도 네.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거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이런 미친놈들이 무슨 언론인을 그러면 사퇴하고 신이죠. 있어요. 사법부는 네. 왕이 아니라 신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그렇죠? 예. 전지전능해야 되고 예. 말도 안 되는 저 농담으로도 저 너무 어색하기 짝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조희대가 이제 내란 2차 내란이라고 볼만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갑자기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니까 바퀴벌레 막 움직이듯이 분주하게 지들끼리 뭐 법원장 회의니 뭐니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너무 고약한 모습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네, 그럼요. 제대로 네. 진행이 돼야 할 것이고 안 나오면 조희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국민적 판단을 하면 돼요. 아, 저분은 저 높은 곳에서 거룩하게 계시는 분이구나. 내려오기를 힘들어하시는 네, 분이구나. 그러면 국회 따위는 거기서 뭐- 내려오게끔 해드려야 되겠구나. 네, 무시해도 되는구나. 네. 뭐 그런 사람은 국민적 심판을 해야죠. 지금 국회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법사위원들은 그 탄핵도 감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 이성윤 의원이 특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뭐 만들고 집행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입법부에서 집행은 뭐 법원도 하고 행정부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법과 관련된 동네에서는 특히 법사위원회는 네. 정무적 판단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원내 갈등이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지만 만약 있었다면 왜 그거를 법사위에서 니들끼리 판단하냐? 당 네. 지도부에게 미리 의논해야지 결과 통보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네. 사실관계가 지금 모호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당내 지휘부와 상관없이 지도부와 상관없이 법사위만의 독자적인 법률에 의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사위만은 정부적 판단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제 경우에는 정말 돈만 생각하면 좋겠고 국민 경제만 생각하면 좋겠고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외교통상위원회 외교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정치적 유불리 이게 민주당에 유리하냐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냐 같은 건 좀 나중에 생각 안 하면 좋겠고 국익만 앞세우는 외통위 뭐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임위들마다 좀 그래야 되는데 법사위는 특히 법률적 판단만 하면 좋겠다. 그 지금 뭐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당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정부적 판단을 원내대표는 할 수 있어도 네, 그럼요. 그렇지만 네. 법사위에다 그거를 네, 압박하지 말라. 당대표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법사위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조희대 씨에 대해서 탄핵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만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근데 상황은 어떠냐면 탄핵 소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 어떤 방식으로도 통제되지 않아요. 법은 그럼, 원래 민주적 맞아요. 시민적 통제도 없는 곳이고 예. 우리는 배심이나 참심도 안 하는 곳이에요. 국민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의 성에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정말 선거 개입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태에 직면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 위기는 아주 다행스럽게 넘어왔고 국민들이 내란을 극복하긴 했지만 그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범죄가 예를 들어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이를테면 범죄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거나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 물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물어야 되냐? 일단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럼요. 네.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묻는 과정이 탄핵소추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형사소추하고 달라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직에 적당한가 그렇지 않는가만 따지면 돼요. 그 그럼요. 따지는 절차를 국회가 하지 못한다? 왜? 이거는 뭐 입법 독주라는 뭐 비난을 들을 거여서 이거는 뭐 민주당이 너무 정권 초기에 세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이게 뭐 국힘이 독재라고 욕해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아니 거죠. 그 쿠데타 이렇게 해서 그 국회를 장악했습니까? 국민들이 선출해서 그 입법부가 구성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입법부가 지금 국익에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동의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면은 그 입법부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사법부만 존중합니까? 나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개혁이나 그런 문제 제기 그런 움직임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죠. 네. 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뭐 독주하면 안 된다, 독주하면 독재다라는 건데 글쎄 그 뭐 의회 지형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다 독주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독주로 말하자면 네. 우리 저 윤석열에 비하면 아니,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거는 아니어도 또 하나는 상대방이 무슨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이제 겨우 100일 된 정권 보고 독재 정권이라고 보고 쓸어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내란에 대해서도 여전히 옹호하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아유. 집회를 한다고 해서 보니까 윤어게인 투성이고 예. 그 윤석열을 어떻게든 석방시키고 어떻게든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상황으로 모시겠다는 진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가 됩니까? 네. 다른 거 몰라도 내란 개헌만은 극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란 얘기하면 국회에서도 늘 그래요. 국힘의원들은 또 내란 타령이냐고 또 그 얘기냐고. 아니 극복돼야 극복해야 예? 문제가 해결돼야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내란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 윤석열이는 반성도 안 하고 있고요. 잘못한 게 그럼요. 없대요. 또 그 추종하는 따까리들은 뭐 윤 어게인 이러고 있고요. 내란이 수습된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독주를 안 할 도리가 뭐예요, 그럼? 그 독주라고 비난할 게 아니죠. 네. 적어도 우리 의회는 헌정 질서를 옹호하고 유지하겠다는 사람들만의 리그여야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100명이 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는데 상당수의 국힘 의원들은 기본적인 헌정 질서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에 대한 질타가 우선이지 민주당이 독주한다고 얘기하는 게 우선인가요? 전 이해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예.